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양팔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이 역세권 개발에서도 지난번에 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에 이어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세권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거의 역세권 쉬프트라고 하는, 아마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에 관련돼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158강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먼저 2020년, 2021년 소액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야말로 잡을 마지막 기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바로 역세권 개발이 그 중에 하나다. 한마디로 반값 아파트 장만이 가능하다. 반값 아파트로 장만이 가능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즘 떠오르고 있죠. 공공재개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떠오르고 있죠. 바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어디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거평타운 2층이 되겠습니다. 전화 022638-3956 022638-3956번이고요. 끝난 다음에 1대1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물어보십시오. 상담하십시오. 해서 궁금증 해결하고 또 좋은 곳에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경매, 상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토지, 이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속 시원한 상담을 통해서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역세권 개발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이것이 과거에 역세권 쉬프트라고 그랬었죠. 쉬프트라는 개발 사업인데 실제로 역세권 쉬프트로 진행된 곳이 거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만큼 유명무실화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이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오늘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그렇죠. 바로 운영 기준을 개정을 했는데 언제? 바로 따끈따끈하게 10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 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해서 용도 지역이, 여기가 핵심이죠. 그렇죠. 용도 지역을 상향입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또 높여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어떻게 높여준다. 이 증가한 용적률 대신 인센티브를 줬으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이런 그 용적률의 5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이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역세권이란 무엇인가? 역세권이란 뭐 지하철, 국철, 지하철, 경전철 가리지 않습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하는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그 다음에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어떻게 가능하다. 1차 역세권 지역에서만입니다. 승강장 250m 지점,
그렇지만은 역세권의 기준이 지금 현재 완화되어 있다. 1차 역세권은 승강에서 250m 이지만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몇 메다까지? 자, 몇 메다까지요? 350m까지 확장 적용을 하겠다. 물론 2차 역세권은 그대로 500m입니다만은 1차 역세권 즉 뭐예요?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상향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여기다. 그렇다면은 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의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단 정비구역의 해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형 정비 개발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도시형 정비 재개발은 못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내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 세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네 번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뭐예요? 소규모 재건축 요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 대상지의 지정 요건이 어떤가? 사업 대상지의 지정 요건은 주택조합으로 사업 시에 1차 역세권은 몇 메다예요? 현재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늘었죠. 2022년 말까지 과반 이상 뭐예요? 포함되어야 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경우 1차 역세권 사업 대상지가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의 노후도 기준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요거는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수가 총 60%.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할 때는 몇 퍼센트죠? 3분의 2니까 즉 67%가 되는 거죠. 3분의 2니까. 그런데 여기는 60% 이상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그리고 노후도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30%를 넘어야 되죠. 과소필지라 그래서 90제곱미터 미만, 150제곱미터 미만, 요걸 과소필지라 그러죠. 과소필지 필지 비율이 40% 이상 또는 저밀 이용, 낮은 층수로 되어 있는 2층 이하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 이런 것들 전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충족을 할 때는 바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사전 검토에 있어서 전 사업지 대상지의 토지 사용 권한이 50% 이상 확보 후에 신청합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진행을 해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때도 50% 이상 지역주택 조합을 할 때 조합 설립 기준이 50% 이상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사용 권한 50% 이상의 확보 신청해야 되고 사업 추진 절차,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 신청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토지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 특히 투자를 하실 때는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10곳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불과 한 곳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나머지 90%는 정말 가다서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업이 어렵게 산을 넘어서 겨우겨우 완성이 되어 입주를 해본들 추가 분담금 때문에 차라리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고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주택조합 투자하실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짚어보고 또 짚어보셔야 되는데, 꼭 거기에 가면은 이건 모델하우스 아닙니다. 거기는 분양 홍보관입니다. 이 홍보관에 가셔가지고 정말 귀가 솔깃하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 부하내동에서 그냥 계약서 쓰시고는 그냥 후회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꼭 짚으셔라. 자, 용도지역 변경 기준이 어떤가? 1차 역세권 대상지는 준주거 지역까지도 상향이 가능하다. 어디까지예요? 준주거. 자, 2종 내지 3종 일반 주거. 자,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다. 2차 역세권 지역은 현행 용도 지역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면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정 전이고 이거는 개정 후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사업 대상지가 역세권, 자,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고, 두 번째 역세권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 방식이 확대되고,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평면규약 다양화로 됐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확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죠. 2030 도시기본계획은 보통 일반적으로 시도의 도시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50만 미만이라도 이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기본계획만 잘 살펴본다고 해도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가를 계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첫발이 중요하듯이 기초를 얼마나 잘 닦느냐에 따라서 탄탄한 내공이 형성이 되는데,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산시에 투자한다고 하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대전에 한다고 하면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꼭 밑바탕에 깔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서울시 2030 바로 2030 서울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 플랜. 여기에는 3도심 7광역 중심, 그리고 12지역 중심, 자, 53개 지구 중심,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3도심 7광역 12지역 53개 지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서울 2030 서울 플랜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 체계상 지구 중심 이하에, 지구 중심은 몇 개 있다? 53개가 있다가, 지구 중심은 53개가 있다. 200여 개의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즉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면,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개발에서도 공공임대 주택, 즉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 주택은 어떤 데만 했나? 바로 지구 중심 53개 지구 중심 이하에 307개 서울의 지하철역이 있는 중에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지를 했던 것을 전부 어떻다? 전체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어떻게 해요? 확대를 한다. 사업 대상지를 53개 지구 중심. 그럼 무슨 소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3도심 빠져, 7광역 중심 빠져, 12지역 중심 빠졌었는데 요거까지도 전부 포함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전 지역이 대상이다.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광역 중심, 도심 지역 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요게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가능하다. 그건 어떻게? 바로 용적률도 높여주고, 자, 층수도
완화해 주는 겁니다. 왜? 준주거 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의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될 예정. 내년 초부터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역세권의 범위인데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입니다. 요거 꼭 유념하십시오. 어떤 분들은요, 전철역 출구 경계로부터 250m를 계산하세요. 아닙니다. 승강장 플랫폼, 즉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전철을 타기 위한 플랫폼이 있죠. 바로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확대해요. 언제까지예요? 2022년 12월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규제를 완화해 줄 테니까 줄 테니 뭐예요? 빨리 개발하라. 자, 개발하라. 빨리 개발하라는 말 아닙니까? 250에서 350m로 완화. 즉 여기는 어떤 지역이에요? 이렇게 완화해 주는 지역에 한해서는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종상향을 통해서 층수도 완화를 시켜줄 테니까 정말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줄 테니까 빨리 어떻게 개발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승강장 경계에서도 500m 이내의 지역이지만은 다만 1차 역세권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용적률 상향과 그다음에 종상향을 해주겠다. 그리고 1차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인데 이것을 350m까지 완화를 해주고 용도지역 변경 기준은 준주거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와, 준주거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종 일반 주거지역 200%가 500%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300%가 됩니다. 내가 기존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면적의 2.5배 정도, 2.5배 정도를 더 지을 수가 있죠. 300%면 2.5배네요. 2.5배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높게 되는데 물론 그 중에 올라가는 300%에서 50% 그 절반은 이제 공공임대를 짓도록 이제 하고 있지만은요. 그렇게 돼도 결국은 내가 찾아오는 것은 500%를 짓는다고 하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난 350%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정말 메리트가 높죠. 그래서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자, 2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승강장 경계 250m에서 500m 이내, 지금은 2022년 말까지는 350m에서 500m까지가 2차 역세권이 되겠죠. 이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줬으니까요. 이렇게 역세권의 범위를 일단 확대를 해준 것이 매우 큰 메리트다. 세 번째, 사업 방식의 확대입니다. 사업 방식의 확대가 기존 주택법과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재건축을 하기 위한 법이 도정법이고, 건축법은 개별적으로 집을 짓는 거. 요건 주택법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직장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택법에 이제 근거해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세 가지의 정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게 소규모 재개발이죠. 소규모 뭐예요? 재개발 방식이다.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고, 두 번째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소규모 재건축이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은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방식인데 이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뭐예요? 추가한다. 이 사업 방식 확대. 어떤 사업 방식 확대? 바로 역세권 개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할 때 개발 방식의 사업 방식을 확대해 주겠다. 바로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평면 계획을 다양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 비율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냥 개정해요.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냥 마음대로 지어라. 과거에는 기존의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이하를 보통 60에서 80%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를 20에서 40%로 짓도록 건설 비율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냥 100% 지어라. 그래서 분양주택과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동을 따로 놓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그 안에 분양주택 안에 섞여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면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거부감이 덜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뭐예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용적률 상향. 두 번째 뭐예요? 바로 종상향. 그러니까 층수에 대한 거가 완화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합원 분양가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싸게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는 이 광역 중심이나 3도심이나 12지역 중심에는 없었는데 안 됐는데 여기까지도 전부 풀어주겠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역세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 세미나장에 오셔야죠. 오시면은 거기에 따른 분석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뜨는 사업, 공공재개발이 뜨는 사업, 역세권 개발이 뜨는 사업이다. 반값으로 나는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있다. 그것도 서울에. 이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가슴앓이 하는 분들 오십시오. 오면은 충분히 방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2층. 전화번호는 022638-3956번. 끝난 다음에 개별 상담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마찬가지 장소죠. 그러면 오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또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통해서 시원한 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성공 투자 이룰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이상으로요. 오늘 역세권 주택 및 공공개발 주택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어도요. 아직도 저렴하게 내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값으로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구나. 와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의 정말 저런 방법이 있네 라고 하실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성공 투자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